6월 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불교 현대화에 큰 족적을 남긴 청담대종사. 그 가르침과 사상이 녹아든 청담대종사의 사리가 새로 조성되는 사리탑에 모셔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비바람에 낡은 사리탑을 재정비한 도선사는 사리탑 주변을 재정비하며 청담대종사의 유훈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음력 5월 5일인 지난달 31일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였습니다. 한낮더위가 30도를 웃도는 지난 토요일 매년 단오제로 도량과 신도들의 평안을 발원해온 조계사가 올해도 화엄신중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소금단지 묻기부터 세족식,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진 조계사 단오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통도사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함께 매년 단오날 여는 용왕제를 봉행하고 동참 불자들에게는 소금을 나눠주며 한 해 만사형통을 기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로 떠오르는 사찰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찰 음식의 가치와 사상을 재해석해 현대화하고 대중화하겠다는 눈빛이 시종일관 진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불교 현대화에 큰 족적을 남긴 청담대종사. 그 가르침과 사상이 녹아든 청담대종사의 사리가 새로 조성되는 사리탑에 모셔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비바람에 낡은 사리탑을 재정비한 도선사는 사리탑 주변을 재정비하며 청담대종사의 유훈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도선사 사부대 중에 간절한 발언이 지난 주말 도선사 도량을 가득 메웠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부터 삼각산 도선사에서 청담대종사 사리친견 및 사리탑 특별전을 통해 다시 한번 조명된 청담대종사의 삶과 사상, 친견 법회를 마친 대종사의 사리 8과가 사리탑으로 향합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과 선풍진작, 교육 확대로 조계종의 현대화를 이끈 청담대종사의 가르침이 세단장한 사리탑에 모셔지는 순간입니다. 도선사가 청담대종사의 사리탑을 새롭게 조성하고 지난 31일 사리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사리탑의 해체 복원이 단지 과거의 복원이 아닌 오늘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회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선사 문도와 대중은 청담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 지 반세기를 지나 사리탑을 보수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유언을 봉대하고 각인하고자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리탑지에 도착한 행렬은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스님의 집전 아래 청담문도의 문장 법화 스님이 향과 차를 올리며 예를 갖추고 문도의 스님들도 합장하며 대종사의 유언을 기립니다. 사리탑에는 한글 금강경, 향압, 명판 등이 복작물로 함께 봉안됐습니다. 도선사는 1974년 조성된 기존 사리탑과 석상이 50여 년 동안 균열과 변색이 심해져 새로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이걸 계기로 해서 신도들이 단결해서 다시 옛날에 도선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도선사는 이번 사리봉안법회를 시작으로 6월 초까지 사리탑 조성을 완료하고 석상 설치와 주변 정리 작업을 거쳐 8월까지 불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음력 5월 5일인 지난달 31일은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화기와 양기를 누르는 다양한 세시풍습을 행하는 단오였습니다. 한낮 더위가 30도를 웃도는 지난 토요일 매년 단오제로 도량과 신도들의 평안을 발원해온 조계사가 올해도 화엄신중 단오제를 봉행했습니다. 소금단지 묻기부터 세족식,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진 조계사 단오날,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해 다양한 세시 풍속으로 무더운 여름이 평안하길 기원했던 음력 5월 5일 단오. 세시 풍속이 희미해져 가는 요즘 서울 조계사가 전통 명절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량과 신도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지난달 31일 봉행된 화엄신중 단오제 화기예의 현장. 화기를 누르기 위해 조계사 주지 다마 스님이
손수 한자 수를 써내려가고 오색실과 함께 묶인 소금단지는 대웅전 해태상 옆에 묻었습니다. 얼마 전 동양금박이 철거돼 일주문이 환하게 드러난 조계사는 불자는 물론 시민까지 2000여 사부대중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지금까지 단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액나무로 지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어떤 염원이 다 합쳐져서 우리 대한민국도 맑고 깨끗하고 또 우리 조계사가 세계 1등 조계사가 되도록 조계사는 80이 넘은 어르신을 위한 세족식도 마련했습니다. 다마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은 창포물로 어르신의 발을 정성스레 씻겨주며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단오제 이후 조계사에서 나눠준 소금을 받아든 시민들은 애군을 쫓은 평안한 여름이 될 것 같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으신 신도님들과 같이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소금 단지를 묶고 이러는 행사를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외줄타기와 풍물 등 전통 명절 의미를 살린 문화체험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부터 어린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한 체험 한마당은 풍년을 기원하는 단오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이도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조계사는 소금단지 묶기와 전통놀이 한마당 등으로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며 전통 문화의 가치를 깊이 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도 단오를 맞아 화재와 액난을 막기 위해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 통도사는 지난달 31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용왕제를 봉행하고 동참 불자들에게는 소금을 나눠주며 한 해 망사 형통을 기원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통도사는 예부터 전통 문화를 중요시하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창건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통도사 용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도들의 건강을 축원했습니다. 통도사는 항화마 진원을 담은 소금단지로 화마를 피한 대광명전처럼 매년 단오 때마다 각 전각의 소금단지를 교체해 화기를 누르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로 떠오르는 사찰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사찰 음식의 가치와 사상을 재해석해 현대화하고 대중화하겠다는 눈빛이 시정일관 진지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음식으로 정평이 난 진관사 하물땅에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이 된 사찰 음식 체험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영양학적으로도 살펴보면서 사찰 음식의 가치와 활용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사찰 음식 체험을 통해서 자연의 식재료와 그리고 우리 식생활 속의 건강의 연관성을 배우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에게 온 우주를 담은 그릇을 받아든 학생들. 밥을 담는 어시바루부터 국바루, 찬과 천수바루까지. 처음 만져보는 바루가 낯설지만 각 바루에 담긴 의미 등 스님의 설명과 함께 바루공양 정신을 배우면서 사찰 음식에 대한 이해가 더해집니다. 절제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루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죽비 신호에 바루를 펴면서 공양 준비를 시작하고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먹을 만큼 받고 옆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 속에서 음식의 소중함과 평등, 배려 정신을 배웁니다. 가장 기다리던 사찰 음식 명장 스님에게 직접 사찰 음식을 배워보는 시간. 흔치 않은 기회에 회주 개호 스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개호 스님이 학생들에게 강조한 건 다름 아닌 음식을 만드는 자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이라 그랬잖아요. 담백한 맛. 우리가 생활이 단조로워야지 음식도 담백한 거예요. 이 음식을 드시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두고 음식을 만들면 최고예요. 실습해볼 음식은 제철나물인 곰취를 이용한 쌈밥. 조를 이룬 학생들은 진관사 사찰음식연구소 성돈 스님의 설명과 함께 쌈밥 도시락을 완성시켜갑니다. 재료 본연의 맛,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제 사찰 음식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 체험을 마친 학생들은 차담하며 소감을 나눴고 포행을 하며 진관사의 역사와 불교의 수행 문화도 배워갔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애국불교가 종단 3대 지표 가운데 하나인 천태종.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천태종 관문사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법석이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꾸준히 지원한 천태종의 보살행이 한층 더 빛을 발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의례에 이어 순국선열을 향한 묵념으로 문을 연 조금은 이색적인 법회.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원로위원 동명 스님이 지장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들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고 종단 3대 지표 가운데 하나인 애국불교를 실천해온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꾸준히 위문품을 지원하며 매년 호국 보훈의 달이면 빼놓지 않고 추모법석을 여는 천태종의 대사회 활동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시며 조국과 민족을 지키시느라 신명을 바치신 모든 선대의 호국영령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영령을 위한 법문은 종단 원로위원인 동명스님이 맡았습니다. 스님은 종단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와 함께한 천태종 초기 정신을 강조하며 애국불교를 실천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3번 불러서 호국영령 왕생극락하도록 축원을 하고 하겠습니다. 천태종은 그동안 어느 종단보다도 국가유공자를 돕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지난 2월엔 국가보훈부 산하 5개 보훈지청과 종단의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종단 차원의 관심에 국가보훈부도 천태종의 애국불교 실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관문사 추모 대법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태종 신도가 실천하는 이웃사랑, 그리고 또 사회사랑,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은 이런 호국 보훈의 달과 너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국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고 정신을 이어나가는 천태종. 국가유공자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진 보살행은 6월의 시작을 추념과 보훈으로 물들였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천 은혜사가 종립선화여고 교사와 학부모 템플스테이를 열고 건강한 소통법과 입시 전략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템플스테이는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이승희 선화여고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험생의 고민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덕조스님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학생 간 건강한 소통법을 찾아내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행복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상에 이어 글로벌 공감교육센터 박동주 강사, 대구 송원학원 차상로 진학실장의 특강과 은혜사 문화재 탐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전법의 산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제21회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세대를 거슬러 전국 각지에 포진된 400여 회원이 모인 건데요. 20여 년 만에 대회를 방문한 조계종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는 연기법을 깊이 새겨 인연을 소중히 하는 불자가 되길 축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대학생 전법에 앞장서온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전국 지부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지회 깃발이 수놓인 무대 위 총동문의 길을 들어 흔들자 회원들의 박수갈채와 탄성이 쏟아집니다. 세대를 거슬러 전국 각지에 포진된 동문과 현역 대학생 등 400여 회원의 대결집.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소통, 공감, 화합을 주제로 제21회 전국 동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문대회를 통해서 대불련이 결집하고 또 이만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소통, 공감, 화합 주제 아래 대불련, 동문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는 다가올 미래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20여 년 만에 동문대회를 찾은 조계종 원로의장 부령 자광대종사.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대불련은 한국 불교의 희망 그 자체라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과 함께 동문대회에 참석했던 일화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스님은 불교의 핵심인 연기의 가르침을 아로새겨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는 불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법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득인심하면 득천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놓치면 천하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한편 사단법인 대불 불교문화 대중화 사업단은 자광스님의 오도송 아란내를 노래로 재해석해 첫 선을 보이고 저작권 양도 확인서를 전달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스님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즉석에서 쾌척해 총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축원했습니다. 대불련 제63년차 유주연 중앙회장은 선대의 의지를 이어 더 많은 청년 불자를 발굴하는 구심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지혜로운 불자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동문회는 BTN 불교TV 내안의 선지식 금강경 진행자 김원수 법사를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해온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대불련 인상을 총동문회 부산지부에 공로상을 전달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사명을 다시 새기고 불법의 중흥과 정토구현을 선도하는 밝은 빛이 되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부산 장산대원각사는 제2회 장산단오 창포제를 개최했습니다. 장산대원각사는 지난달 31일 경내 차밭 앞에서 단오 창포제를 열고 창포물을 직접 끓여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세시풍습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안도스님은 단오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한 해 건강을 기원하는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원각사는 창포물 머리 감기 행사에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장산습지에서 반딧불이 서식지와 창포 생육 환경을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도 되새겼습니다. 경주 기림사에서 주지 덕민대종사 전강법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법회에는 범어사 화엄 종주 무비스님과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참석해 전강을 증명하고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고봉문도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덕민대종사는 송광사 연강, 범어사 석산, 각전, 능주, 현학스님 등 7명의 전강 제자에게 법호와 금강경,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덕민대종사는 석전 영호, 고봉 태수, 유룡 종한과 고산 해원 스님으로 이어지는 강맥과 율맥을 이어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마련한 2025년 인문학 강좌 두 번째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연은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박은경 교수가 정토신앙과 불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은경 명예교수는 불화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을 넘어 시대의 사회상과 신앙, 예술적 기법의 진화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며 고려 불화를 중심으로 정토 불화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청중과 불화에 나타난 수인을 함께 따라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스님은 괴로움 앞에서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럴 때 마음에 안정을 주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며 정토신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오는 5일 정토신앙과 불상, 12일 정토신앙과 건축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이어가고 19일에는 부여 무량사와 대조사를 답사하며 회향할 예정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